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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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톡을 보내도 함흥차사. 여전히 숫자 1이 남아있는지 보려고 수십 번 톡방을 오가다 보면 하루 반나절이 훌쩍 지나갑니다. 연애는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걸까요?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 보면 정말 답이 오긴 올까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연속,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도 있죠. 장재숙 교수님 나오는 월요일 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6일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애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귀로 배우는 연애, 이번 주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그러게요. 사실 월요일은요 교수님 네. 월요병 때문에 좀 다들 네. 월요일 또 월요일에 이런데 저는 일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교수님 보는 날 아, 정말요? 저도 조현지 아나운서 보는 날 너무 네. 좋습니다. 정말 좋으신 거 맞죠? 네. 그럼요.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네. 오늘 오시는 길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지하철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요. 예, 그나마 시원하게 온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아니 월요일이 아닐 때도 방송 중에 교수님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가끔씩 이제 와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미리미리 연애 고민, 사랑 고민 상담 문자가 있으시면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저희가 모아놨던 그 문자를 좀 보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544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사회가 정해놓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동안 쭉 솔로로 지내다 이러다가는 정말 연애세포가 다 죽을 것 같아 얼마 전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20대 중반, 25입니다. 집에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서둘러 결혼 이야기부터 재촉하시는데 그 사람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아기예요. 긴 기다림이 필요해 보이는 이 연애에 남자 쪽에서도 제가 다짜고짜 결혼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거 알면 꽤 부담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여성분은 30대 후반,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20대 중반. 그런가 봐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그렇죠. 연하남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우, 능력이 좋으세요. 그러게요. 흔히 사랑의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나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의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연애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자 주신 분의 말씀처럼 남자분 입장에서 아직 결혼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때를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아무래도 기다리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또 나기 쉬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또 준비해온 주제도 그와 관련된 건데요. 네. 연애할 때 매 순간순간 기다림이 필요한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네.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연애에서 기다림 정말 공감하는데 네. 사실 이거 참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 참는 성격이라서 네. 좀 이제 저도 오늘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연애 중에 이런 기다림과 관련된 혹은 내가 못 참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나는 좀 상대방이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나 네.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재성환님이 아주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선생님 오셨습니다. 차렷 경례하고 인사까지 주시고 지금
상담 문자도 이제 보내주셨어요. 요거 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네. 먼저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혼 남녀 대부분은 상대의 조건 중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 않아 좋은 성격을 보여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사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경험일 것 같거든요. 혹시 조현지 아나운서도 그랬던 경험 없으실까요? 저도 있죠. 네. 저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정말 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쁜 줄 모르고 지나치는 그렇죠. 경우가 분명 있었죠, 저도.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있으나 기억에 남을 만한 또 그런 이제 경험은 아니셔서. 네. 저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 이런 경우가 또 있으세요, 네, 또 교수님?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제 친구가 정말 자기가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자기가 진짜 사귀어보고 싶었다 할 만큼 멋있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를 이제 소개하고 싶다고 네. 해서 만났는데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나이에 남자가 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일단 첫인상이 너무 키가 이제 좀 작으셨어요. 예, 저보다 작다라는 생각에 잘해볼 필요도 없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한 좋은 점을 살펴보려고 하기도 전에 그냥 네. 만남을 중단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은 키가 170이 넘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결국 했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대체 그 여자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첫눈에 그 남자가 작다라는 거 눈에 띄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그 작은 키에 가려져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왠지 또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겠죠. 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을 만나신 것 같아서 네. 미안하진 않은데 네. 제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건 정말 키만 큰 사람보다요. 키만 작은 사람이 훨씬 멋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네요. 키만 큰 사람보다는 키만 작은 사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남성의 외모를 볼 때 네. 이제 뭔가 정말 잘생기고 못생기고보다 키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네. 또 반대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외모를 어쨌든 시각적으로 남성분들이 더 이제 끌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또 이제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외모로 상대를 다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또 진리 아닌 진리를 알게 되네요. 그렇죠. 겪어봐야 느끼게 네. 되는. 아니 그러면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상대를 겉으로만 보지 않고 좀 기다려서 봤을 때 네. 좋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누구를 만나도 외모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어도 적어도 3번은 만난다라던가 예,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외모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그 기다림에 대한 그런 뭐랄까 원칙 같은 걸 좀 그렇죠. 세워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다림 가지고 좀 힘든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럴 때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 네, 연락이 안 되면 수십 통씩 부재중 전화 찍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상 통화가 되면 막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부재중 전화가 많이 찍혔을 텐데도 여전히 전화가 없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상대의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럴 때 상대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림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저는 미리 고백 드렸잖아요. 네. 못 기다리는 편이다. 사실 이러면은 왜 전화를 왜 안 받지? 다른 사람 전화는 받아도 내 전화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라던가 이렇게 좀 답답해하는 편이긴 한데 네. 맞아요.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받는 걸 거예요. 그게 뭐 그렇죠. 상황적이 됐든 뭔가 마음의 문제가 됐든 네. 분명 그 원인이 있을 건데 네. 사실은 이런 걸로 연인끼리 많이 싸워요. 그쵸? 많이 싸워요.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약과더라고요. 정말 심한 케이스도 봤는데 이번 학기 저희 수업에서 나온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 한 학생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전화를 자주 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떨 때는 숨소리라도 듣고 싶다면서 새벽에 전화해서 새벽 4, 5시까지 전화를 끊지 않더라는 거죠. 어머나. 네, 정말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네. 친구들이 답을 하기로는 연락의 횟수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락은 좀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게 여기서도 진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듣고 싶고 또 숨소리가 듣고 싶어도 그 상황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했는데요. 네. 차라리 제가 잠잘 때 나오는 제 숨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음성 파일로 선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켜고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아, 좋은 방법이네요. 가끔 이제 네. 아이돌들이 하는 방송,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걸 저도 이제 다른 방송사 걸 듣다 보면 네. 뭐 팬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청취자분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야 잘 자. 이거 지금 아. 방송 중에 한 번만 해달라. 네. 자기가 지금 녹음해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소리 듣겠다. 네. 뭐 아니면 모닝콜로 이거 녹음해다 하게 지금 얘기해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는 청취자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 하긴 했었는데 아, 그러네요. 일종의 목소리 선물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숨소리 선물하기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좀 남의 얘기로 듣다 보면 네. 아니 어떻게 무슨 숨소리까지 듣고 싶다고 새벽 3, 4시에 전화를 해? 맞아요. 그 생각하면 좀 심하다 싶기도 네. 한데 또 얼마나 좋아하면 같이 있고 맞습니다. 싶으니까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뜨끔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도 애인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분들이죠. 아, 제 주변에도 있어요.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연애라는 게 사실 끝나고 나면 다음 연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애할 때 내 어떤 모습이 문제였고 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하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조금 있으면 헤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빨리 누구 알아봐 달라고. 아. 네,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럴 때에는 힘들더라도 헤어진 후에 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말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막상 그 시간을 가져보면 아, 왜 혼자만의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말에 정말 동감하는 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 야, 너 능력 좋다, 부럽다. 맞아요. 어쩜 그렇게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음. 친구가 그 다음에 만났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비슷한 그렇죠. 친구들 또 만나서 또 힘들어하고 반복적으로 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또 똑같은 연애를 반복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예. 볼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좋게 보면 그만큼 빠른 정리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저 같은 헤어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랑은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관계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헤어짐 이후에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거는 정말 필요해 보여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94 청취자님인데요.
2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연애할 때마다 항상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네. 나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만날 때마다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난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인지 사귀다가도 배우자로서 아닌 것 같으면 그 연애는 바로 끝내버리는 편인데요. 이런 생각 때문인지 점점 연애가 어려워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보면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요. 사랑할 때 결말을 미리 정해두고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목표가 때로는 사랑의 어떤 감정을 방해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해받는 거죠.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결말을 미리 정해두지 마시고요. 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연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결말을 정해놓고 하는 연애 스타일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열린 맞아요. 결말로 맞아요.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저희들의 인생이죠. 갑자기 네. 여기서 이제 영화 기생충에서 봤던 대사가 떠오르는데 네. 무계획의 계획이다. 언제 우리 인생이 계획처럼 된 적이 있냐. 뭐 이런 기사를 극중에서 송강호 씨가 해요. 네. 그 연애와 사랑 얘기에도 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아니 여기서 잠깐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연애 때문이든 다른 일 때문이든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어떤 생각으로 그 시간을 좀 보내보는 게 좋을까요?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학교 갈 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하나도 안 보일 때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럴 때 오히려 편안하게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안엔 그래도 오겠지. 하루 종일 기다리면 언젠간 올 거야. 뭐 그런 생각. 또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중요한 강연이 들어왔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강연 전날 이번에도 주말은 온다. 네. 그리고 강의 못한다고 설마 나를 뭐 죽이겠어? 뭐 그런 생각? 네.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스스로 배포를 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네. 상상들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런 경험하면서 네. 여러분들께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겨우 뭐 인생의 절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다린다는 건 지루하고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맛집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백한 후에 답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다림 이후에 오는 결과도 소중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기다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한구님께서 연애든 결혼이든 결혼 이후 삶이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셨는데 네. 맞아요. 요거는 물론 결혼 이후에 그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네. 연애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또 결혼에 가서도 또 잘 기다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8897 청취자님은 저희가 아까 왜 헤어지고 바로 연애하는 그런 네. 친구들은 혼자만의 시간 조금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헤어짐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헤어지면 얼마나 아픈데 언제 돌볼 시간이 있나요? 돌아봤자 이불킥이나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바로 만나죠. 그럼 그 사람이 옛사람을 또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더 힘듭니다. 네. 여기서 제가 더 얘기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석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